자,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굿방입니다. 자, 오늘 3월 마지막 날, 3월달 잘 마무리하셨나요? 일단 뭐 1, 2월달 너무 힘들었고 3월달은 계속해서 좀 반등장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계좌들 많이 회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월달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우리 증시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약간 키 맞추기 양상이 오늘 좀 상승으로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야 오르고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딱히 상관이 없는데 오늘 그 미국 선물 이 나스닥이 플러스가 되면서 우리 증시는 거기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았고, 자, 무엇보다 2차 전지가 가니까 지수는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깜짝아. 뭐야. 무슨 소리지? 나 켜놓은 거 없는데? 아무튼 2차 전지가 가는 게 정말 좋아요. 저도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반도체가 못 가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가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도 그렇고, 일단 2차 전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네. 일단은 예전에 2차 전지 볼 때 가장 지금 실적면으로 봤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LNF랑 세로닉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낙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기업적으로만 보면은 LNF가 장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이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어젠가 엊그젠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한 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장비 관련주들 좀 많이 떨어진 거 있으면은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일단 뉴스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이제 24시간 영업 폐지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이제 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주 맥주를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TJ 미디어가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바로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밤에 나왔고요. 장 전에 이제 다 체크가 가능했던 뉴스였는데, 자, 횡령, 이것도 오타 났어요. 황령이래. 횡령 배임 혐의 근영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회유를 도피를 했다. 자, 그동안 이제 TJ 미디어가 상장사다 보니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노래방 하면 솔직히 금령 아니었나요? 예전부터? 자, 근데 금령이 이제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술 먹고 노래방을 가야 되는데 이제 살 거는 이제 TJ 미디어뿐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배임 횡령을 했대요, 금령 회장이. 그래서 해외 도피를 했다라는 건데, 저는 이 뉴스가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 나온 뉴스긴 한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김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게 지난해 11월 달이에요.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사를 받는다라고 했었으니까 배임 횡령 사건이 오늘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뉴스가 오늘 나왔을 뿐이죠.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오늘 갈 것인가라고 저는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확인 이후에 좀 매매를 했거든요. 초반에는 이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시점에서 저는 그때 이제 매매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자, 이런 이제 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잘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리오프닝 관련주 사회적 거리두기 24시간에 대한 얘기가 내일 발표 예정이긴 한데, 어떻게 발표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인수위에서는 계속해서 24시간 영업 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일단 리오프닝을 먼저 보고 있던 상태에서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TJ 미디어가 더 많이 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늘 TJ 미디어도 수익을 냈고, 네, 이런 제주 맥주도 수익을 냈고, 저는 이걸 계속 저점에서 모아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나올 거는 자율주행 말고는 없지 않냐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좀 수급이나 위치 같은 거를 고려를 했었을 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네, 모아갔었거든요. 요게 이제 이렇게 딱 슈팅이 나와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근데 특별하게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한다라는 그 자율주행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수급적으로 튄 것 같길래 네, 일단은 고점에서 매도를 했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네, 좀 상승이 잘 나왔었죠, 오후에. 이건 요거는 대신에 이제 오늘 5G 관련주가 좋았다 보니까 자율주행보다는 약간 5G 쪽으로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둥. 그리고 대신에 이제 아직까지 자율주행이 안 나왔는데 계속 미래 기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양자 역학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삼성도 투자한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뭐 AI 인수위가 직접 챙긴다라는 뉴스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차 산업시대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된다라는 얘기고요. 해당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인 세계적으로 통일된 표준이 없는 만큼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표준화를 이끌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의 분야의 롤세터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 중심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착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양자 기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일단 어찌됐든 이제 대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도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분야다. 자, 이게 양자 역학 기술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 테마가 셌었거든요. 언제 바야흐로 언제 가야 되느냐, 좀 오래됐어요. 언제로 봐야 돼? 정확하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양자 역학 기술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포스팅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저는 이거 더 간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기술이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기술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컴퓨터 분야를 떠나가 포함을 해가지고 많은 분야에서 교체 그가 단행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 연산 처리 속도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리는 게 3분 만에 해결된다. 그게 핵심 키워드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양자 역할 기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정부 이제 정책으로 이제 표준이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또 투자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갈 수는 있겠다라고 싶긴 한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네, 단기성이 아닐까. 근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 이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어차피 향후 이제 다음 정부 5년 동안에 주요 정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선반영돼서 지금 한 번씩 맛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요걸로 인해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한 기술, 그 다음에 꼭 추진을 해가지고 좀 선점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기술들. 자, 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움직임이, 그 강도가, 우리네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파동이 나왔잖아요. 이 강도가 미래 기술의 중요성의 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수소차도 네, 단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바로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비슷한 결로 오늘 얘기가 나온 게
바로 빅데이터 강조한 윤석열, 통계처 시대의 열가, 통계청 격상. 자, 격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 키워드를 봤었죠? 바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팀을 이제 격상을 한다 해가지고 로봇 관련주가 엄청난 상승을 준 이력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 윤석열, 그 다음에 격상, 이 키워드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도 엄청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결이 다른 게 뭐냐면은,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인수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뉴스를 자세히 보면은 통계청에서 인수위한테 계속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달라. 보면은 얘기가 잘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별개로 격상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할 것이다. 인수위원회에서 안 해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할 거다. 얘네들의 주장일 뿐인 거잖아요. 추진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안 가는 뉴스죠. 근데 요걸로 뉴스를 딱 대충 보고 여기 막 인수위도 막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들어가 있고 격상 막 들어가 있고 빅데이터 막 들어가니까 와 엄청 큰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막 매매 혼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는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랑 결이 약간 다른 뉘앙스 뉴스였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 항상 너무 급하게 매매부터 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이제 확신이 들 정도의 뭐 키워드도 찾고 뉴스를 찬찬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뉴스를 크게 제가 총 3가지 정도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카페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키워드 알고리즘을 이제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마침 오늘 딱 안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딱 그 키워드가 하나 걸린 게 있었어요. 그게 HFR이었는데 오늘 너무 잘 가더라고요. 5G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뭐 일단 뭐 지나간 거는 뭐 지나간 걸로 끝나는 건데, 그렇다 해가지고 다시 안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과연 이 뉴스가 어떤 뉴스였는지, 그 다음에 해당 뉴스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오늘 5G가 간만에 정말 많은 상승을 했거든요. 자, HFR 오늘 14% 상승을 했고요. 시가 개보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5G가 다 상승을 했어요. 얘는 좀 적었고 대한광통신,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코리아 FT도 5G 쪽으로 했었고요. 이 5G가 이렇게까지 동반적으로 상승한 게 정말 얼마만인가 싶은데 이제는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동안. HF랑은 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자, 요런 것들 보더라도 참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관련해가지고 올라간 게, HF랑 관련해가지고 올라간 게 RF 머티리얼즈잖아요. 근데 거의 상한가 파동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수주에 대한 뉴스는 수주 잔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주말에 따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컨텐츠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주 잔고 편인데요. 요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것들 잘 떠올리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미 2천억 원의 수주를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편안하게 즐길 2022년 실적이다. 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FR이 국내외 5G 투자 본격화로 무선사업부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급증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 버라이즌 아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5G 인프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수주 물량을 최소화해서 추정을 한 점과 특화망 수주 가능성 추정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은 향후 추가 수주 발생 시 이익 추정치 상향, 더불어 신규 고객사 확보를 인한 매출 증가 기대감 상승으로 추가적인 멀티플 확장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일단 확장이라는 키워드 나왔고요. 수주 가능성, 그다음 이게 되게 이제 최소화 해가지고도 비교를 해봐도 지금 2022년 실적이 편안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수주액이 2천억을 넘어선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미 2천억 수주를 확보를 했어요. 자, 얘 지금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 처리가 났으니까, 자, 작년 매출액이 2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18억입니다. 자, 이미 2천억을 확보를 해놨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갱신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버라이즌 쪽으로 성장 구간의 초입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 초입 구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총 수주액은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네, 수주 증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버라이즌 수주 미확보 시에도 2022년 HFR의 영업이익은 415억을 기록할 전망이다. 자, 작년 영업이익이 아까 얼마라 그랬죠? 218억인데 벌써 네, 100% 이상이에요. 근데 네, 수주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수주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를 안 받아도 415억인데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 정도 네, 추가적으로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네, 수출액이 17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한 3천억 정도 예상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게 같은 맥락인데 영업이익은 523억을 전망한다라고 해요. 여기서는 415억이라고 해놓고서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게 이제 미확보 시, 그 다음에 요거는 50%를 잡았을 때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영업이익은 139% 증가한 523억. 자, 근데 작년 아까 봤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 아까 218억으로 찍혔으니까 523억이면은 139%가 아니라 더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신에 1분기에는 실적이 좀 저조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자, 하반기에 접어질수록 납품 물량이 증가하고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저점 주면은 무조건 담아야 되겠죠? 네, 아무튼 2022년 네, 실적,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시점, 네, 그때가 저점을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은 2분기부터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고 그게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쯤 해가지고 네, 저점을 졌었을 때는 담어 네, 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뉴스는 바로 AI 신약 개발 쪽인데요. 자,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공지능 기술로 신약 개발 주기를 15년에서 7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망을 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신약 연구자를 위한 AI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기사 내용을 다 보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국내 신약 개발 AI 스타트업은 현재 총 38곳이고 일중 14곳은 1,700억 원의 지원을 받았대요.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 그만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섹터, 네, 기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되게 미성숙한 단계인데 우선 과제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R&D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들,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거의 R&D 투자액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신약 개발만이 살 길이거든요. 근데 이 AI 플랫폼을 이용하고 AI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R&D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무적으로 엄청난 개선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바로 앞으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제약사 역시 AI 기술 확보에 적극적이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AI 시대입니다. 신약 개발 언제까지 손으로 직접 할 거예요. 이제는 AI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AI 기술로 네,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미국과 유럽 제약사들은 이미 AI 기업과 손잡고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성과를 냈어요.
2020년에는 미국에서 네, 임상시험 긴급 사용을 받은 적이 있고요. 영국에서도 신약 후보 물질이 나와서 임상시험에 들어간 케이스가 있다. 자,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 자, 요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죠? 네, 일단은 얘네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좀 글로벌 선진적인 기술로 봤었을 때는 영국과 미국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게 비단 뭐 금융 정책도 다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다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미국도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미국도 어떻게 보면 영국인들이 만든 국가잖아요. 뭐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미 개척지 땅을 네, 그 개척을 통해 가지고 영국 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독립운동을 통해 가지고 독립한 국가가 네,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정말 미국이 영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이랑. 네. 아무튼 이거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제약 바이오의 약간 2차 전지 같은 개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게 이제 지금 당장에 봐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기는 어렵고 이게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년 정도가 조금 네, 좀 많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음, 지금 들어가면은 솔직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뭔가 좀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조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포함한 상태에서 올해 또 4월달 이후부터 많은 이제 학회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것까지 갖춰진 기업이라고 하면은 네,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예상 외로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 이제 학회 일정이 있는데 학회를 굳이 떠나 가지고 올해 갑자기 국내에서 이런 기업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성과가 딱 내버린 거야. AI 쪽으로. 그러면은 갑자기 이쪽의 테마가 확 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이 제약 바이오의 R&D 비용을 줄여줄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AI 신약 개발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뭐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막 완전한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AI 신약 그다음에 플랫폼 쪽으로 유명한 알고 있는 기업이 두 가지 있거든요. 바이오 리더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냐 신테카 바이오. 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간략하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죠. 저는 진짜 겨울 너무 싫어하거든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아요. 딱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창문 딱 열어놨을 때 상쾌한 이런 시기. 또 여름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너무 많이 트니까 전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나요? 예, 아우 나가고 싶다. 외출. 네, 외출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제 다 움직였잖아요. 오늘도 움직였고요. 내일도 뭐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날씨까지 생각을 했을 때 봄이구나 했었을 때 움직이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레깅스 관련주고요. 안다르의 에코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제시믹스의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저는 개인적으로 안다르를 훨씬 좋아합니다. 왜? 안다르 모델은 신세경이거든요. 신세경. 네. 제시믹스는 네 제시예요. 그래서 안다르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왔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골프입니다. 이제 그동안 겨울이다 보니까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골프 치고 싶어 죽을 뻔했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캠핑. 제 아는 분이 겨울에 캠핑 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자려다가 그냥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잤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요런 것들 외출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이제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4월 9일 날 여행을 가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날씨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엔데믹도 되고요. 이제 뭐 영업 제한도 풀리고 하다 보니까 날씨까지 풀리니까 이제 여행, 외출 이쪽으로 저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제주 맥주 그다음에 TJ 미디어 네, 전부 다 급등이 나왔고요. 뭐 저는 일단은 이 엔데믹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이때까지는 거의 100%다 맞춘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무학으로 저는 크게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는 엔터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바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네 맥주 제주 맥주랑 오늘 저 뉴스는 어제 제가 영상을 녹화할 때는 나오지 않았던 뉴스이기 때문에 이제 금령 뉴스까지 보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TJ 미디어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음에는 네 이쪽 관련해 가지고 외출 관련주들 저는 네 추가적인 상승이 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날씨가 이번 주부터 풀렸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이제부터는 외출 관련주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 자 다만 그냥 단순 여행 관련주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이번에 이제 결산 시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3년 연속 적자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도 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행을 피한 약간 외출 관련주들 아니면 뭐 숙박 관련주를 하던가 차라리. 근데 이런 쪽이나 아니면은 정말 뭐 레저, 그다음에 뭐 골프 레저, 그다음에 뭐 그런 관련된 이제 뭐 복장이라든지 요런 것들로 중심으로 저는 보게 되면은 좀 괜찮은 매매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국의 골프장 이용객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천만 명이 됐대요. 그러면은 이 겨울이 끝나고 나서 그동안 골프를 얼마나 치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네, 많이들 가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네, 미래의 모멘텀들 네, 찾아가는 것들 계속해서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되게 신기하게 25분에서 30분 정도 영상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를 읽어주다 보면은 네, 아무튼 여기서 오늘 또 마감을 하고 내일 자 금요일이고 또 이제 4월달 또 시작인 만큼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